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임용 뮤즈 예티를 위한 수업 전국음악 강사 지유나입니다. 여러분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께 2025 임용 전공음악 합격 전략 그리고 이게 저와 함께 가실 때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가 아까 뮤즈 예티라는 이야기를 이제 단어를 썼잖아요. 그 뮤즈 예티는 바로 여러분을 뜻하는 그런 합성어예요. 자, 뮤즈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뮤즈가 맞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그 예술가의 어떤 예술의 신 9명, 또 이 뮤즈라는 단어에서 뮤지엄, 뮤직가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죠. 뮤직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 예술가에게 현대적인 정의로 했을 때 예술가들에게 창작의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존재,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 올해 창작 같은 과목이 신설됐죠. 그럼으로써 더 창작, 그러니까는 예술 영역에서는 창작이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영향을 뭐라 그래야 되지? 역량을 갖다가 키우는 거에 굉장히 많은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술가에게 창작의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존재, 즉 교사가 학생들이 예술가적인 역할을 할 때, 창작의 역할을 할 때 예술가 학생에게 창작의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뜻에서 뮤즈라고 여러분을 지칭을 하고요. 지금 예티라는 것은 예비 티처의 이제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할 때에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이제 합격자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년 3월 2일부터 수업을 시작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뭐 너무너무 수험 생활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하겠지만은 일단은 여러분들 마음에 이미 나는 3월 2일에 음악 수업을 시작하고 있다. 학생을 만나고 있다. 이런 어떤 이미지를 계속 상상하시면서,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도전적이고 목표를 이미 합격했다라고 생각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이 수험 생활이 고되고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것이 에너지가 긍정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지치지 않고, 그리고 너무 이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시간 안에 이 합격이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학문을 연구하는 연구자가 아니라 이 공부는 시험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대하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저 역시.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언제나 자, 뮤즈 예티를 위한 수업. 자, 뮤즈 예티 선생님들 이렇게 부를 때는 여러분이 이미 예비 티처이시고 뮤즈의 역할을 하실 그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으로 자, 전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수업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강의가 없어요. 물론 여기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지만은 일단 온라인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 이유는 주어진 시간 안에 이 아웃풋을 내야 되기 때문에, 즉 시간의 효율적인 사용 때문인데요. 블렌디드 시스템, 그야말로 온라인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시게 될 거예요. 자, 온라인 강의를 듣고 아웃풋을 제출을 하시는 것을 저는 이것에 굉장히 크게 비중을 두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웃풋을 내기 위한 시험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식이라는 거는 내가 그냥 알고 있는 것 같고 안다고 생각한 어떤 그런 거를 넘어서서 일단 말과 글로 말을 할 수 있어야, 글로 쓸 수 있어야 정말 아는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웃풋을 계속해서 여러분께 끄집어내는 그런 과제라든지 어떤 거를 제가 계속 요구하는 그런 어떤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에너지와 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온라인 강의로 진행을 했던 것 중에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거나 이런 것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아웃풋을 계속 끄집어내면 이제 여러분이 인풋을 하고 그것을 이제 프로세스, 이해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아웃풋을 이제 하면은 제가 그것을 직접 여러분들께 피드백을 전달해 드릴 겁니다. 자, 충실한 피드백. 이 충실한 피드백이 있을 때, 아, 내가 지금 어떤 영역에서 어떤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어떤 것을 정확하지 않게 알고 있고, 어떤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 아직까지 부족하게 완전히 나의 머릿속에 지식 저장고에 지식이 빠졌는지, 그리고 부족한지, 이런 거가 계속 체크가 돼야지만 되게 다양한 영역 중에서 골고루 하면서 계속해서 이 공부를 하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제가 직접 피드백을 드릴 겁니다. 이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카페를 만들고 그랬던 거에서 이제 카페에다가 일단 질문글을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과제 제출.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기출 노트를 정리하신 것을 보내주세요. 아니면 이 핸드아웃에서 과제를 보시고 문제를 푸신 것을 보내주십시오. 또 우리가 기출 모의고사를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그 기출 모의고사에 답안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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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일일이 읽어보고 이것은 옳다 그르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다듬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공부 방법 같은 경우에는 개개별로 다 다릅니다. 가령 우리가 합격 수기 100개를 읽었어요. 그 합격 수기를 다 따라가면 합격을 하겠을까요? 할까요? 자, 우리는 각각 공부 방법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나는 문제를 먼저 보고 나서 내가 뭘 틀리는지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나서야 나중에 사습서라든지 이론 강의를 들으면 그 핵이 잘 이해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먼저 그 중심이 되는 어떤 그 구분, 영역, 내용을 체계화, 구조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론을 이제 이해를 하고 나서 문제를 푸는 그런 거가 나한테 맞다. 이런 것을 이제 처음에 충실하게 그런 것조차도 상담을 일일이 해서 탄탄하게 전략을 세워야지만 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SNS 고민 상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카카오톡을 이제 열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알려드리면은 여러분께서 이게 굉장히 길고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방대한 양을 해야 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가시다 보면은 분명히 좌절하거나 어떤 어려운 내용이 나왔을 때 고비를 느끼실 거예요. 어떤 그러한 것을 주변 동료들과 공유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제가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것을 이제 제가 받쳐서 이분이 지금 마음 상태가 이러시구나,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정말로 고민을 함께 해봐야 되는 고민이다 하면 함께 고민을 해서 여러분들께 어떤 저의 마음을 전달을 할 것이고요. 이 혼자서 하시는 것보다 또 둘, 넷, 여섯, 여덟, 그리고 많은 숫자가 되면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주어진 시간 안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이렇게 매년 이렇게 1년마다 주어지는 이 시험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함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저와 함께 수업을 진행을 하고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것을 말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핵심 전략을 짰어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학문적인 것을 고상하게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습니다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것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이 토익이나 토플 시험을 봐요. 그러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유형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시험에 합격하고 시험에 적합화된 공부를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함께 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심이 되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려면은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보셔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기출문제가 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에도 예년 기출문제, 기출 빈도가 잦은 문제를 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그 시험에 패스할 수 있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기출문제에 그리고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그런 수업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험이 사실 굉장히 고되고 지루하고 힘듭니다. 몸과 마음이 쉽게 지칠 수가 있는 그런 공부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언젠가 이제 우리가 합격을 하고 나면은 아주 견고하게 다져져 있는 우리의 지식을 이렇게 또 이렇게 널리 공부해서 남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에는 굉장히 장기적인 어떤 그런 장기전을 치러야 되죠. 그래서 장기전을 치를 때, 자, 이거는 제가 그림을 이제 스트라이크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투의 핵심 전략에서 첫 번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중심을 가지고, 두 번째, 이 시간을 장기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슬럼프에 빠진다든지 고비를 잘 넘기지를 못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장기전으로 가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을 구상을 해서 제가 투웨이 핵심 전략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기출을 중심으로 저는 연도별로 그리고 영역별로 이렇게 기본과 심화 이론까지 이렇게 담을 거예요. 일단 요 정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자, 기출은 도끼다 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먼저 연도별 이야기를 하기 전에 기출은 도끼다 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 강의명을 지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기출은 도끼다라고 제가 강의명을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책은 도끼다. 박웅현 저자님이 쓰신 이 책의 제목을 제가 이제 인용을 해서 가지고 온 건데, 그 책은 도끼다라는 그 말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이렇게 보니까 그거예요. 책을 읽고 나서 책을 하나 읽었다가 아니라 정말 책 한 단락에 다시 보고 또 보고 하는 거를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책을 읽음으로써 도끼에 빵 맞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독서를 하자, 그렇게 이제 쓰신 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붙은 제목을 제가 차용을 했는데, 그야말로 기출을 분석을 한 것을 이렇게 수업을 계속 들으시다 보면은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지식, 정말 빙산처럼 이렇게 딱 굳어져 있는 이렇게 쉽게 비유를 하자면 선입견, 편견 같이 나는 알고 있어라고 생각했던 것, 그런 어떤 그런 거에서 오류와 부족한 점과 그리고 좀 더 합리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런 부분을 기출을 통해서 도끼처럼 빵 맞으시면서 그렇게 공부를 계속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인 이름이고요. 자, 기독기 연도별 그리고 기독기 영역별 반, 자,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중심은 이제 합격을 위한 걸로 가는 거고요. 기독기 연도별 반은 이제 아마 먼저 시작이 될 텐데 요 정도의 어떤 것을 중심을 둡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오각형의 모든 것을 다 섭렵을 한다고 생각하고 가야 되죠. 자, 기독기 연도별은 최근 10년간 2024년부터 2015년 까지의 그리고 가장 에센셜한 최근 5년간을 가장 중심으로 보고 기독기 연도별에서 어떤 영역에서 문제가 출제되는지, 그리고 어떤 경향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추세인지 그 트렌드를 함께 보실 거고, 또 이 문제 유형,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 어떠한지 제가 지금 그것이
좀 더 연계적이고 융합적이라고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 연도별로 보시다 보면은 최신 경향, 영역, 그리고 유형이 보입니다. 그것을 함께 최근 5년을 가장 에센셜로 하는 최근 10년간의 기출을 먼저 분해를 해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과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독기 영역별 반이 있습니다. 기독기 영역별 반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음악 교육론이 있다. 그러면은 철학. 그리고 서양 음악사가 있다. 그러면은 중세. 국악이 있다. 이러면은 국악사. 혹은 정악 중에서도 가곡. 이렇게 영역별로 제가 2002년부터 2024년에 이르는 그 영역별 분류를 다 해놨어요. 어떤 것을 보니까 정말 기출 빈도가 아주 높고 그렇게 되면은 기출 빈도가 아주 높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기독기 테마반으로 해서 기빈이 반으로 여러분들께 테마 특강을 할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의 어떤 중심, 구조, 중심과 그 레인지, 어디까지의 영역을 볼 것인가에 대한 것은 모두 그 중심이 기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을 중심으로 패턴과 트렌드 그리고 영역별로 기본에서 심화 이론까지 가는 것을 저는 이 범위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범위 설정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소위 지엽적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걸로 갈 때도 있는데 그러시면은 제가 다시 중심으로 이렇게 몰아드릴 것이고 지금 중심이 되고 나서 더 디테일하게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기독기 영역별 반을 보시면서 그 한 영역에 대해서 드릴로 뚫듯이 드르르 하고 뚫듯이 최대한 깊게 들어갔다가 다시 중심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 반이지만 사실은 기본 심화 이론까지 다루는 그런 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제가 또 기출을 대비하는 어떤 기출 모의고사를 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트렌드와 그다음에 유형에 익숙해지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교과서 분석반을 지금 자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정말 중요하거든요.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교과서가 나오는 것이고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출 문제가 나온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물론 개론서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 내용학, 교과 교육학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음악 교육론, 그리고 교과 내용학, 서양 음악에서는 서양 음악사, 그리고 대화 형통, 제가 만든 단어인데요. 대위, 화성, 그리고 형식, 통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국악 같은 경우에는 국악, 사, 그리고 국악 악전, 악기론, 그리고 국악 악곡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채워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요만큼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오각형보다 그러니까 이것이 100%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120을 채워야 된다고 목표를 설정하시고 가면 이 100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조금 높게 설정을 하세요. 이 오각형보다 조금 더 레인지가 넓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지식을 견고하게 99.9%, 자, 99.9%, 사실은 120%를 목표로 하고 그렇게 가시다 보면은 아주 견고한 지식 저장 창고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그만큼의 어떤 문제를 아웃풋을 내시게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이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결과가 비교해서 하나의 예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결과가 합 불합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입 시험을 치르게 되면은 정말 제일 우선순위로 했던 어떤 학교보다 이렇게 간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또 차선의 선택을 한다. 이렇게 되지만 이 임용고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0.00001점으로도 불합과 합이 이렇게 불합 같은 거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합격이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120%를 해서 99%의 어떤 그런 거를 딱 견고하게 가지고 계실 때, 그러나 한 가지, 이제 그것을 다시 100으로 만들었던, 120을 목표로 해서 100으로 만든 견고하게 쌓여진 이 지식에 그날 시험장에 가서의 컨디션, 그리고 그 전날 봤던 거,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다뤘던 것들, 중심적으로 봤던 교과서와 개로 분석, 그리고 기출 문제, 기본 심화 이론의 어떤 내용이 그날 가서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 이번에 공부를 많이 했던 영역, 그리고 내가 잘 아는 영역, 이런 거가 이제 10% 정도 좌우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90, 이것은 아주 견고하게 쌓여야 하는 지식 저장 창고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가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기출은 도끼다라는 말이 여러분께 처음에는 무슨 말이지? 엥? 하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뜻이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지나갑니다. 자, 그리고 아웃풋이 되어야 진짜 아는 지식이에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러 나오기까지 해도 이것을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고, 지금 제가 말로 설명을 하고 글로 이렇게, 지금 이거는 준비를 해가지고 온 거지만 바로 글로 쓰고 그리고 바로 말로 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지만 사실은 진짜 아는 지식이 되는 거죠.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진짜 지식이 아니고, 또 내가 정리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모아놨다고 해서 그것도 공부하는 방법이죠, 당연히. 근데 그것이 정말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안 되고, 공부이면 이렇게라고 쓰기보다는 조금 이해를 하실 때 지식이고 지식이다, 이렇게 지식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식은 아니다. 정리가 잘 됐다고 지식이 아니다. 그리고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공부하는 것이고 지식은 아니다. 지식이란 아웃풋이 되어야 진짜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정말 가르치고 가르쳐 드리고 싶었어요. 이거를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가령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건데 시험장 가서 못 쓰고 나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너무너무 속상하고 정말 짜증나는 일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웃풋이 되어야 진짜 아는 지식, 그거를 이제 저에게 보여주시면은 객관적으로 아실 수가 있고, 이 방법을 하시려면은 스터디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스터디를 하실 때는 이렇게 바이브라고 하죠. 그리고 한국말로는 결, 또 음악적인 용어, 이렇게 진동수, 그러니까 나와 비슷한 어떤 그런 결과, 공부 방향과 목적을 설정하신 분들하고 스터디를 함께 하시는 거, 그렇게 하면서 암기한 것을 인출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제일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어떻게 공부를 했었냐면은, 제가 이렇게 교사가 될지 몰랐어요. 강사가 될지 모르고 저는 꿈이 대통령이고 과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붕어빵 장사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항상, 저는 올백을 이제 못 맞으면은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수가 나와야 되고, 저희 때는 이제 그렇게 성적을 관리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인형들을 이렇게 사다 놨었어요. 그래서 인형들을 다 모아서 얘들아 앉아, 선생님이 오늘 이것을 설명할 거야 하면서 책을 보지 않고, 아니면 책을 가끔 보면서라도 계속해서 설명을 했더니 다른 공부 방법보다 훨씬 저한테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로 이렇게 뽑아내고 그 다음에 글로 이렇게 뽑아내고, 글은 연습을 많이 하셔야지만 그게 진짜 지식이 되는 거고, 시험날 가서 당황하고 컨디션이 안 좋고 긴장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아웃풋을 계속해서 아웃풋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뭐 상반기는 인풋을 하고 하반기는 아웃풋을 하고 이런 거보다는 인풋과 아웃풋이 함께 가면서
함께 가면서 마지막에는 어떤 그 긴장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모의고사를 많이 많이 풀어보시는 그런 연습이 가장 이 시험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기출과 그만큼 동등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아웃풋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신만의 방법으로 글로 내가 정말로 알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신다든지 혹은 스터디를 통해서 이제 인풋을 한 것에 대해서 아웃풋을 서로 점검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가장 이제 저에게 이제 그 점검을 해주시면 아웃풋을 해주시면은 제가 이분이 어떤 부분에 오류가 있고 어떤 부분은 부족하고 어떤 부분은 너무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줄여도 될 것 같다라고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분석하는 공부, 기출을 분석하는 공부. 자, 토플을 토익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흔히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볼 때 족보라고 했던 거, 그러니까 예년에 나왔던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시험 적합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렇게 나왔었구나. 그렇게 이제 그래서 답은 뭐고 이래서 그렇게 답이 나왔구나 정도가 아니라 그 기출이 왜 때문에 나왔는지, 무엇 때문에 나왔는지를 분석을 하고 내가 만약에 그 문제를 풀 때 이 부분을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그 기출의 분석을 통해서 내가 모르는 부분을 채워 넣는 그런 그리고 점검하는 공부. 분석을 하고 점검을 하는 공부.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기출을 기반으로 해서 아웃풋을 해서 점검을 하면서 지금 잘 공부가 하고 있구나. 잘 중심이 세워지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 그런 공부를 저는 지향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의 아웃풋은 누가 봐주나? 제가 봐드릴 겁니다. 제가 에너지를 가장 많이 쏟을 부분은 인터넷 강의를, 온라인 강의를 찍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것이든 구술이든 아니면은 글이든 서술이든 그리고 어떤 과제를 수행을 하시는 거든 암기 인출, 청킹을 통해서 이제 인출을 하시는 거든 구조화를 하시는 거든 오답 노트를 만드시는 거든 어떠한 공부 방법으로라도 저에게 주시면은 제가 보고 객관적인 점검을 받아서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발견을 하셔서 그것을 채우는 것이 가장 완성도가 높은 공부 그리고 지식 그리고 또 견고한 지식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아웃풋을 봐드리는 거에 더 이제 집중을 하기 위해서 온라인 블렌디드 강의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에게 질문글을 남겨주시는 거는 카페에 공개적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제 댓글을 달아서 다른 분과 공유를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이 시험이 가다 보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고민이 생겨요, 분명히. 모의고사를 봤는데 점수가 저는 한 70점 정도를 받기를 바랐는데 25점밖에 안 나왔다. 자, 이랬을 때 사람이기에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확 지쳐버려요. 그리고 좌절을 해버리는데 그러면서 슬럼프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버리면 안 되니까는 항상 고민이 생기시면은 고민 상담은 저에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남자친구든 그리고 뭐 어떤 집안 환경에 일이 있었든 그리고 체력적으로든 멘탈적으로든 누구에 의해서 속상하든 어떤 경우라도 그런 어떤 그런 거는 제게 상담을 해주시고 특히 이 아웃풋이요. 아웃풋은 점검을 피드백을 통해서 제가 하는 다이렉트 피드백을 통해서 여러분이 점검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셨으면 하는 그런 하셨으면 아니라 저랑 같이 가시면 아웃풋을 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다이렉트로 여러분께 피드백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1년을 열심히 준비하면 정말로 자신감이 생기고요. 그리고 멘탈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체력도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체력을 유지를 한다 하기 위해서 유지를 하는 것은 좋지만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시면은 또 슬럼프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자 오늘부터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헬스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몸살이 나 가지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지금 앓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속상해요. 지금 가야 되는 진도도 따라가야 되고 지금 아웃풋으로 내야 될 것도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는 그거는 조금 어, 자신의 어떤 몸에 맞게 원래 하시던 그 운동, 운동 혹은 다른 방법 그리고 뭐 이제 정신적으로도 이제 명상을 하신다든지 저는 사실 뇌가 가장 많이 쉴 수 있는 것이 잠보다도 멍 때리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멍을 때린다고 해서 자책을 하실 게 아니라 몸과 뇌가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멍 때리기를 하면서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은 여러분의 아웃풋은 누가 봐주나 제가 봐드립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아웃풋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래야지 저는 객관적으로 이제 이것을 보고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제가 피드백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자 강철 멘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시험은 정말 장기적인 마라톤 시험이에요. 중간에 불필요한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불필요하게 좌절을 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를 하면 나중에 돌아봤을 때 너무너무 속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것은 원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너무너무 많이 달리고 너무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 오는 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주변에서 지금 지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약간 물리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실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은 사실 고시는 멘탈 싸움 이라는 것을 저는 정말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체력 싸움도 맞아요. 근데 이 멘탈이 흔들리면 몸까지 아프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정신과 몸은 하나가 되어 있죠. 그죠? 몸이 건강하면은 마음도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면 몸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강철 멘탈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 페이지에 빵 하고 넣은 것이고요. 이것을 유지하기 위한 자기만의 어떤 그 장점과 강점과 그리고 이제 약점과 부족한 점을 메울 수 있어서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멘탈 싸움에서 절대 다른 사람과 함께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흔들리시면 안 된다는 흔들리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정정을 좀 할게요. 흔들리시지 않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멘탈 싸움 맞습니다. 멘탈 싸움 맞고요. 강사인 저조차도 멘탈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공부를 하시면서 가장 멘탈을 지킬 수 있는 비법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을 중심으로 가시고요. 그랬으면 좋겠고요. 자, 그것을 위해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자, 이렇게 지금 오른쪽, 왼쪽 그리고 아래쪽이 저예요. 저와 강의입니다. 그리고 또 스터디라든지 여러분의 어떤 그런 주변 환경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공이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이거는 100m 달리기, 뭐 800m 달리기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장기적인 마라톤이에요. 장기적인 마라톤. 그래서 끝까지 해내는 것. 그리고 막판에 스퍼트를 내서 딱 이렇게 적고 나오는 이 일련의 과정이 정말 짧다면 짧지만 그 시간 안에 너무너무 많은 그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지치기 십상이죠. 자, 마라톤을 열심히 하고 있는 선수가 있어요. 지금 목이 말라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여러분이 달리고 계시면은 저는 여러분 옆에서 이제 물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이 목이 마른 것 같은데 그러면은 물을 딱 준비해서 물을 건네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제가 만약에 지금 너무 지금 어떤 경쟁자와 함께 가면서
잠깐 멘탈에서 벗어나서 지금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을 깜빡 잊고 중간에 너무 많이 달려서 나중에 지칠 것 같으면 자, 여기에서 지치시면 안 돼요. 지치는 것은 방지하고 이제 언제 에너지를 더 많이 쓰고 줄여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항상 보호를 하고 서포트를 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손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줌 아웃을 제가 해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숲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숲과 또 나무가 있죠. 이렇게 됐을 때 너무 나무 쪽으로 들어갔다. 이런 것도 방지. 그리고 너무 숲만 보고 계시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제가 줌아웃을 그 영역별로 여러분의 강점과 부족한 부분을 줌아웃 해드리겠다. 그리고 여러분을 열심히 옆에서 응원하겠다.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끝내 이기리라. 여러분 합격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주변에서 뭐 이렇게 뭐 불합의 이야기를 듣고 누구는 어땠대 저땠대 자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싸움은 나와의 싸움이에요. 내 안에 있는 정말 간절함과 나에 대한 객관적인 그 메타 인지를 통해서 강점, 약점, 부족한 부분 그리고 적합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싸움을 위해서 가는 거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끝내 합격하십니다. 세상에 정말로 하려고 했을 때 못하는 거는 없더라고요. 정말이에요. 못한다고 생각하시지만은 뭐 가령 예를 들어 보시면은 대입 때 우리가 정말 재수라도 하면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지만은 또 세상을 살다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못 해낼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내 이기는 자, 이 합격의 주인공은 여러분이고 다 이거는 우리가 모두 다 같이 승리하는 자 그렇다고 해서 저 친구는 나랑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보다 좀 못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모두 다 같이 잘 되는 마음 저도 여러분도 제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변에 함께 공부하는 그런 스터디원들하고도 함께 다 같이 잘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자는 의미에서 다 같이 합격 그리고 끝내 이겨내는 것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자, 짜잔 해서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러려고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여러분의 소중한 아웃풋 제가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정말 저는 이 공부가 어떠하게 진행이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아웃풋을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감싸드리고 싶고 그리고 근자감인데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고 정립을 해가시면서 그래서 근거 있는 자신감 이것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강철 멘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자신감을 가지고 딱 들어가셔서 이제 서술을 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2차 면접 가면 이게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저 사람이 지금 떨면서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자신 있게 소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건지가 다 드러나니까 소중한 아웃풋 그리고 여러분의 근거 있는 자신감 제가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늘 함께하고 돕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여러분. 자, 끝까지 함께 달릴게요. 끝까지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자, 해커스 뮤즈 예티를 위한 수업 전공음악 강사 지유나였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진짜 파이팅 하자고요. 우리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라도 그럼 인터넷 강의면 더 쉽잖아요. 자, 다 같이 한번 파이팅. 네. 안 하신 분들 계시는 게 네. 다시 한번 파이팅. 네. 그렇게 이제 저도 알고 여러분과 함께 더 열심히 달리는 그런 모습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